국민의힘 김정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어제 행안위 현안 질의가 있었는데요.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 대한 사퇴 요구와 그리고 박혜영 용산구청장의 책임을 묻는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어떤 답변이 돌아왔는지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대통령께 사의 표명한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사의 표명한 적은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현재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서 수행을 하겠습니다. 죄인인 심정이었습니다. 구청장으로서 책임을 회피하지 않고 진상규명에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근데 그 책임이 구체적으로 어떤 책임인가요? 여러 가지 지금 큰 희생이 난 것에 대한 제 마음의 책임입니다. 네, 어제 행안위 현안 질의에서 이상민 행안부 장관 그리고 박혜영 용산구청장의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백 의원님, 지금 용산구청장 같은 경우에 마음의 책임이다. 예,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이 발언이 또 논란이 되기도 했고요. 어떤 의미라고 들으셨어요? 글쎄 저는 자기 변명밖에 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어제 이상민 장관, 그다음 용산구청장의 발언을 보면서 정말 속이 터져가지고 네, 너무 이 자기 변명, 그리고 책임을 전혀 지려 하지 않는 자세 때문에 너무나 화가 났습니다. 사실 이상민 장관 같은 경우는 경찰국 신설을 하면서요, 행안부에서 당시에 뭐라고 발표를 했냐면요, 치안의 책임자는 장관이 행안부 장관이다. 그러면서 지존파 살인 사건, 성수대교 붕괴 사건, 대우자동차 부평공장 시 경찰 진압 사건 이런 것들을 예를 들었습니다. 네. 당시에 행안부 장관이 치안을 책임지고 사퇴하거나 해임 건의안이 올라온 사안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행안부 장관이 책임져야 된다는 걸로 얘기를 했거든요. 지금 150명의 생태 같은 목숨이 지금 사라진 사건입니다. 이럴 때 그렇다면 안전과 치안을 책임지는 장관이 사퇴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사퇴 의사를 표명한 적도 없다는 것을 저렇게 자신 있게 온 국민을 상대로 얘기하고 있다는 게 너무나 국민의 한 사람의 입장으로서 화가 나는 일입니다. 지금 저희가 유튜브로도 저희 방송을 생중계해드리고 있는데 여기 댓글을 보니까 이 중에 인상적인 게 죄인의 심정, 마음의 책임, 말장난하냐, 예, 이런 비판의 목소리도 지금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용산구청장 같은 경우에 이제 또 지적을 해주셨고 동시에 이상민 행안부 장관 같은 경우에도 사퇴하는 게 지금 그 자리에서 책임을 다하는 거다 이렇게 지적을 해주셨는데 의원님 어떤 입장이세요? 네, 먼저 용산구청장의 어제 마음의 책임 이런 전 굉장히 부적절한 답변이었다 생각을 하고요. 정말 아직까지 본인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용산구청장으로서 지금 용산구에서 발생한 지금 참사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행정이나 안전의 일차적 책임이 용산구청장에게 있습니다. 이게 법적 책임은 지금 앞으로 조사를 통해서 나와야 되겠지만 일단 정치적 도의적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근데 어제같이 그런 태도를 보는 거 보고 저도 굉장히 언행이 부적절했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다 아시겠지만 사실은 이런 지금 10만이 모이는 거 이거는 예전에 작년에도 8만 정도 모였습니다. 10만. 그러면 당연히 어떻게 인파 관리를 해야 될지 그리고 어떤 유관기관과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될지 이 모든 책임 용산구청장에게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날 오전에 다른 곳에 갔다는 자체도 이거 굉장히 문제가 있는 거라고 보고요. 또 갔다 와서도 현장을 보고 뉴스를 보면은 당장 뛰어나와야 되는 거죠. 그러고 나서도 특히나 주민들이 뽑아준 사람입니다. 저희들도 선출직이지만 선출직은 자기 주민들에 대해서 또 국민들에 대해서도 무한한 책임을 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부적절한 어저께 태도였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요. 행안부 장관에 대해서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당연히 저는 책임을 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제 이번 사태가 참사가 워낙 크고 이래서 지금 대통령께서도 수습부터 먼저 하자. 수습을 하고 저는 선수습 후 책임과 문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피해자들, 희생자들, 또 참사, 국민들 아픔, 슬픔 느끼는 모든 분들이 1차적으로는 원인 규명을 해야 될 거고요. 두 번째는 책임과 문책이 따라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재발 방지. 저는 이 세 가지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 얼마나 충실히 잘 윤석열 정부가 잘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국민의 여론이 저는 움직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장관 사퇴까지 거론하기 전에 이제 수습을 하고 책임을 따지는 게 먼저다 이렇게 지적을 해주셨고요.
근데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이 책임을 따지는 과정에서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용산 대통령실 이전하면서 여기 경호 부담이 커졌고 그러다 보니까 용산경찰서 주요 업무도 대통령실 경호 경비에 집중된 거 아니냐. 그리고 이게 결국에 이번 참사를 일으키는 데도 영향을 미친 거 아니냐. 경찰 대응이 좀 부실했던데 경찰 대응이 부실했던데 영향을 미친 거 아니냐. 이런 지적하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네, 그거 전에요. 저는 이 사고 수습과 책임을 별개로 분리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재호 국민의힘 고문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게 지금 그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수습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동안 지금 참사가 발생하고 나서 지금까지 이상민 장관이 보인 행보는 단지 대통령 뒷공무니를 쫓아다니면서 조문한 거 외에 뭐가 있습니까? 사실 그래서 저는 그 이상민 장관이 수습의 책임자라도 전혀 적합하지 않다. 먼저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 대통령실 이전이 사실은 제가 봐도 근본적인 원인 중에 하나는 될 수 있다고 보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사실은 이 경찰이라는 것은요, 사실 위해를 보는 그 시각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밑에 진짜 국민들을 보기보다는 특히 경찰국이 신설되면서 그 경향이 굉장히 심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대통령실이 용산으로 오면서 아무래도 대통령실 한마디로 방비, 거기에서의 어떤 소요 사태 방지 이런 것들에 중점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당시에 그날 그 경찰청의 문건을 보니까 경찰 병력의 운용을 오로지 그 광화문에서 열렸던 시위와 그것이 대통령실까지 번지지 않게 하는 것, 그리고 대통령실의 방비, 그거에만 중점이 찍혀 있었다고 하거든요. 이렇게 모든 병력과 가용 인원들을 대통령실 경호와 이런 거에만 신경을 쓰다 보니까 당연히 진짜 10만이 모이는 그 이태원에 시민들의 안전과 그 경비를 책임져야 될 때는 등한시할 수밖에 없었던 상대적으로 그런 결과가 나타날 수밖에 없었다고 보입니다. 네, 대통령실 용산으로 이전하면서 경찰의 경비 인력이 대통령실 방비에 집중되어 있던 거 아니냐, 방점이 찍혔던 거 아니냐 이런 지적입니다. 저희가 이번 참사를 겪으면서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저는 적어도 이 국민의 아픔과 슬픔을 정치인들이 이용하고 악용해서는 안 된다. 지금 민주당에서 또 우리 국민의힘에서 국회의원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세 가지에 집중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건데 지금 기승전 대통령실로 가는 거는 저는 분명히 국민들도 이제는 굉장히 합리적 판단을 하십니다. 이렇게 옳지는 않다고 보고요. 그 논리대로라면 민주당이 지금 주장하는 논리대로 대통령실을 이전해서 오로지 모든 경찰들이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해서 투입이 되다 보니까 여기에 이태원에 못 갔다라는 논리대로라면 그 논리대로라면 그날 15건에 4만 명이 시위를 했습니다. 그 시위에 3,500여 명의 경찰이 투입이 됐어요. 이 경찰 투입도 국민들의 안전을 위한 게 아니라 대통령을 위한 거다라고 이런 식으로 논리의 비약을 가져온다면 사실 이태원 참사에 경찰이 못 간 거는 경찰이 그 데모대에 갔기 때문이다. 그러면 데모를 한 사람들이 주범이다. 이런 논리의 비약을 가져오는 거거든요. 말도 안 되는 주장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좀 냉정하게 이 사태를 봐야 된다. 그래서 이건 분명히 그때 이 많은 인력들이 모이는 것에 대한 사전 대비가 부족했고 그다음에 여기에 경찰 투입들을 좀 더 충분히 제대로 할 수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다. 이번에 이 전체 참사를 보면 저희가 느낀 게 뭡니까? 온 국민들이 경악한 게 도대체 어떻게 아무런 이 상황을 전혀 심각하게 인식하지 않았나 이 지도부들이. 결국은 이 다들 아시겠지만 대통령 경비를 하는 202 이 그 경비대도 얼마든지 경찰서장이 용산 경찰서장이 또는 서울청장이 지시를 하면은 옮길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옮길 수 있고요. 그건 법령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
특수지역 경비, 그러니까 대통령 관저 경비를 뿐만 아니라 일반 경비도 같이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느냐? 아닙니다. 결국 용산서장이라든지 아니면 서울경찰청장의 지시로 인해서 어떤 그 경찰든지 다 이동이 가능하거든요. 이 이동을 하게끔 지시를 하지 않은 겁니다. 모든 게 마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저는 더 좀 정말 책임을 부과해야 되지 않느냐. 예, 저는 대통령실을 생각합니다. 용산으로 이전한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거기 있었던 경비 인력을 전용하지 않은 경찰 지휘부의 판단이 그렇죠. 잘못된 거다. 이런 의미로 저는 듭니다. 일단요, 용산 경찰서장이 과연 그런 결정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이치에 있는지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실의 경비라는 문제와 대통령실을 경호하는 인원을 빼서 전용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최소한 정말로 경찰청장의 인가 내지는 진짜 행안부 장관이 오케이를 해야 되는 정도의 사안이라고 보이고요. 기본적으로 지금 객관적으로 나타낸 사실이 지금 당시에 그때 그 광화문, 용산, 그리고 지금 대통령이 거주하는 서초, 그리고 대통령이 아직 입주하지 않은 한남동에까지는 기동대가 2개 중대, 3개 중대씩 다 가 있고 다른 곳에서는 없었다는 게 객관적인 팩트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왜 그렇게 됐느냐? 결국은 사실 나비 효과라고 볼 수 있지만 이 윤석열 대통령께서 대통령실을 이전하지 않았으면 그런 인력들이 거기에 배치될 필요가 없었습니다. 사실은요, 이 용산에 더 집중할 수밖에 없는 게 대통령이 청와대에 계셨다고 하면 강화문에서 집회가 일어난다고 하더라도요, 대통령실 경호라는 문제와 분리되지가 않습니다. 같은 곳이기 때문에요. 그것은요. 그 인력을 통제하고 관리하는 것이 결국은 대통령실을 보호하는 것과 같은 의미를 갖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결국은 용산으로 오셨기 때문에 이 용산을 보호하는 것이 결국은 굉장히 중요한 경찰의 임무가 돼버린 겁니다. 네. 지금 대통령실을 경비하는 경찰은요, 202 경비단입니다. 서울경찰청장의 직할대입니다. 직할대고 서울경찰청장이 지시하면은 이동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임무는 특정 지역 경비, 지금은 이제 한남동 관저를 경비하라는 임무를 받고 거기에 가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지시에 따르면 그 이외에도 일반 경비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지원 업무도 가능합니다. 얼마든지 이거는 지시에 따라 가지고 투입이 가능한 거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우리 의원님, 백혜련 의원님 말씀이 논리가 맞다 그러면, 자, 대통령실을 지금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옮기지 않았더라면 이 용산 참사는 이태원 참사는 벌어지지 않았다로 저로 들립니다. 자, 그 말이 그런 논리적 비약이 과연 맞다면 할로윈 데이가 없었더라면 사람들이 모이지 않았을 거다. 이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객관적인 이런 상황들은 다 인정을 해줘야 됩니다. 대통령은 뽑힌 거고 대통령이 선출된 것이고요. 대통령은 공약에 따라 이전을 했습니다. 지금 청와대를 방문하는 국민들의 수가 어마어마합니다.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대통령 관저는 당연히 경비가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그 경비가 한남동 같은 지금 이번 같은 이런 사태가 벌어졌을 때 어떻게 경찰들이 빨리 상황 인식을 하고 제대로 판단을 하고 지시를 내려서 이 상황을 막아내느냐, 이거는 경찰의 임무입니다. 이걸 안 하고 해태하고 못한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무엇이 어떻게 잘못됐는지 정확하게 밝혀내는 것이 지금 특수본의 일이고 또 저희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도요, 그것이 모든 것의 원인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아까 나비 효과라고 했죠. 근본적으로 찾아 들어가면 그것이 하나의 원인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인정해야 되는데 국민의힘에서는 먼저 저는 그거를 전혀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이것도 객관적인 사실이라는 겁니다. 예. 자, 일단 대통령실을 용산으로 이전하면서 경비력이 그곳에 집중된 것이 영향을 미쳤다. 근원적인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런 입장이시고요. 그리고 김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경력을 전용할 수 있었는데 경찰에서 제대로 판단하지 않은 부분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번 참사 배경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이 이슈도 그 배경 중에 하나로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어제 이와 관련해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 그리고 김의겸 민주당 의원이 법사위 전체 회의에서 설전을 벌였습니다. 잠시 내용 보고 오겠습니다. 마약과 전쟁 치를 각오로 임하라라고 대검에 지시를 했고, 그래서 마약과는요 전쟁을 대검 치러야 마약 맞는 겁니다. 특수부에 가동되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렇지만 그날 저희가 단속한 게 없는데요. 단속을 하지 않았지만 경찰이 검찰하고 서로 지금 경쟁을 하다 보니 스스로
이 검찰에보다 더 좋은 실적을 하기 위해 아니 위원님은 모든 게 다 저로부터 비롯되는 건가요? 위원님 저한테 얘기한 거가 어떻게 됐습니까? 청담동 한동훈 술자리하면서요. 한동훈은 없어졌던데 이제는? 저는 김어준 씨나 황운하 의원과 같은 직업적인 음모론자들이 이런 이 국민적 비극을 이용해서 정치 장사를 하는 건 잘못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당이 거기에 가세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무위원이 국회의원을 향해서 직업적인 음모론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회의를 진행하겠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예, 어제 법사위와 예결위 상황 함께 보셨습니다. 일단 참사를 왜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냐 경찰이 이런 지적을 하는 과정에서 나온 그런 논쟁이었는데요. 경찰이 지금 마약 단속에 집중하느라고 이 참사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거다. 이런 주장이 지금 민주당 일부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저는 지금 그 김의겸 의원님의 이렇게 질의나 내용에 전혀 완전히 동의하는 것은 아닌데요. 그러나 지금 정부의 마약 수사에 대한 방점을 찍은 것이 또 하나의 원인은 됐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대통령께서도 그 굉장히 마약 수사를 강조를 하셨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마약 수사를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 전체적으로 정부와 여당을 중심으로 마약에 대해서 굉장히 그 중시하는 분위기가 형성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경찰 쪽 입장에서도 당연히 어떤 주요 임무로 마약 수사가 등장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날 이태원에 경찰관들이 뭐 137명인가 배치됐다고 하지만 실제로 교통을 통제하고 시민들의 안전을 책임지는 경찰관들은 20몇 명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사복경찰로 가가지고 마약 단속을 하려고 했던 것이 사실 아닙니까? 실제로는. 그날 그때 필요했던 경찰들은 그렇게 사복을 입고 그냥 숨어있는 사복을 입은 경찰관들은 경찰관인지 모르잖아요. 그것은 일종의 우리가 함정 수사라고 할까요? 뭐 그런 식의 수사를 하기 위한 어떻게 보면 인원들인 것이고요. 실제로 그 혼잡한 환경에서 사람들을 통제하고 교통을 통제하고 관리하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그렇기 때문에 질서 유지에 필요한 경찰들은 거의 배치가 되지 않은 거거든요. 경찰 자체로도 그거의 임무의 방점을 찍었다는 겁니다. 사실 마약 단속에. 당시에 배치된 경찰 그 인력 현황을 보면은 교통 통제라든가 질서 유지를 하기 위한 경찰보다는 이런 사복 경찰들의 비율이 높았다. 마약 단속에 방점을 찍다 보니까 그 경찰 인력 구성에도 영향을 미친 거 아니냐 이런 지적입니다. 또 마찬가지죠. 지금 이번 이 이태원 참사의 원인을 우리가 소위 인과관계나 또 상관관계라는 게 있습니다. 그 원인을 지금 마약과의 전쟁 이걸로 돌린다 그러면은 이런 논리적 비약을 계속 해댄다 그러면 어느 국민들이 납득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봐서는 이번은 객관적인 사실들을 우리가 이렇게 간과하면 안 됩니다. 분명한 것은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사태, 지금 그 이태원에 10만 명이 모인다는 이 상황에 대한 인식이 전혀 경찰이나 그 소위 재난 안전을 책임지는 이 당국들이 제대로 안 된 겁니다, 먼저. 그 제대로 배치를 했었어야죠. 예를 들어서 뭐 교통 통제를 몇 명을 배치했다. 이 배치하는 것도 누가 합니까? 일선 경찰서장이 먼저 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제대로 안 된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문제가 심각해 사고가 났습니다. 그러면 빨리 즉시 그 보고 체계에 의해서 보고를 하고 사태에 대응하고 수습을 해야죠. 그런데 전혀 보고가 엉망진창이었습니다. 용산서장은 늦게 왔을 뿐만 아니라 1시간 동안 당연히 뛰어가도 시원찮을판에 그냥 늑장으로 차 안에서 그냥 헤매고 또 1시간을 돌아다녔고요. 그리고 뒷짐 지고 하고 어떻게 뒷짐을 지고 간다는 자체는 아직 사태 파악이 전혀 안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옥상에 가서 구경이나 하고 이런 말도 안 되는 행동들 이런 것들이 누적되고 다들 이렇게 돼서 이번 사태를 더 키운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멀리서 원인을 지금 자꾸 찾으려고 하는 것은 보면 어떻게 하면 한동훈을 끌어들일까 어떻게 하면 대통령을 끌어들여가지고 이 원인의 방점을 이 두 사람에게 지울까 여기에 지금 목을 매는 것 같은데 다 좋은데요. 다 좋은데 뭐 대통령 비판하는 것도 좋고 한동훈 장관 비판하는 것도 좋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거는 이번 이 사태에 대해서 이 참사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원인 규명을 하고 그다음에 문책을 해야 될 텐데 좀 객관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알겠습니다. 겁니다. 지금 저희가 인터넷 댓글도 보니까 안전보다 마약 단속에 집중한 거냐 이런 주장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이거 단순 의혹 제기다, 음모론이다 이런 취지로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요. 마약 수사는 안 해도 된다는 거냐 이런 반론을 펴는 경우가 있어서 또 저희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여야 가릴 것 없이 경찰의 부실 대응을 지적하는 거는 어제 한 목소리를 냈던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좀 다른 관점에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경우도 있어서 이 얘기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의 정우택 의원이 제기한 얘기인데 일단 김 의원님께 여쭤볼게요. 그러니까 전 용산경찰서장,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이나 류미진 서울청 상황관리관 이 대응이 부적절했다. 이제 이런 문제 제기를 하는 과정에서 문재인 정부의 알박기 인사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이거 어떤 의미로 들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 뭐 알박기 인사인지 아닌지는 중요한 게 아니라고 봅니다. 여기서 그러니까 경찰들이 다들 승진을 원하고 어떻게 총경 되기를 원하는데 지금 경찰대 사람들이 다들 그 지금 승진을 뭐 문재인 정부 때 했다고 하더라도 또 알박기를 하더라도 전 이 사태와 이 참사와는 저는 아무 문제가 본질이 아니다. 저는 본질이 없다. 아니라고 봅니다. 문제는 누가 했든지 간에 이임재라는 용산서장이 제대로 자기 임무를 수행을 했더라면 문제가 없었을 것이고요. 그다음에 류미진 그 총경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근데 두 분 다 그렇게 하지를 못했어요. 어떻게 경찰대학 나오고 소위 경찰의 간부들입니다. 최고 간부들이고 최고 위치에 가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안일한 대처를 하고 한번 그 현장에서 목 놓아서 살려달라고 했던 그 경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대비가 됩니까? 사실 경찰이나 소방 공무원들 일선에서 정말 고생 많이 하세요. 잠도 못 주무시고. 그런데 이 지도부에 있는 이 사람들의 이런 진짜 안이한 태도들, 늑장대틀한 직무유기, 정말 어제도 뭐 업무상 과실치사상 지금 혐의를 받고 다들 입건이 됐지만 저는 당연히 입건이 돼야 된다고 보고요. 이 두 사람에 대해서는 정말 국민들이 저는 분노를 금치 못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앞서서 김정재 의원님이 기승전 대통령실이다 이런 표현을 쓰셨는데 또 이런 주장을 보면은 기승전 문재인 전 대통령 그러니까 얘기가 또 그런 단어가 생각이 나게 되죠.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그 김정재 의원님이 얘기하신 거에 제가 뭐 부동의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책임을 져야 될 사람들이 있죠. 그리고 경찰들의 일차적인 책임, 구청장의 일차적인 책임 이런 것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크게 봤을 때 그 근원에 흐르는 원인은 뭐냐? 더 큰 시각으로 전체적인 시각으로 봐야 될 부분들이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대통령실 이전의 문제라든지 마약 수사가 너무나 그것만이 중요한 정책적인 과제처럼 이 경찰에게도 인식이 되다 보니까 시민들의 안전은 더 뒷전으로 밀렸다는 문제 이런 것들을 지적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진짜 저는 어제 정우택 의원님 발언이나 정진석 비대위원장의 발언이 참 너무나 좀 지금 집권한 지 이제 6개월 됐습니다. 이재호 상임고문께서도 그러시더라고요. 집권한 지 6개월 됐는데 남 탓한다는 게 말이 되냐. 지금 모든 것을 자기의 책임으로, 자기 정부의 책임으로 받아들인 게 맞다는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기승전 진짜로 이 사고가 일어난 이 시점에서는 그리고 경찰의 책임도 정부의 책임입니다. 그리고 대통령의 책임이 되는 것이고요. 그런 자세로 받아들여야지 이것을 계속 남 탓을 하고 있으면 국민들이 보시기에도 어떨지. 정말. 알겠습니다. 자, 이번 참사 관련해서 경찰의 책임도 정부의 책임이다. 그런 자세로 받아들여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정치권에서는 이번 참사 관련해서 국정조사를 하자, 특검을 하자 이런 공방도 한창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데 관련 상황 앞으로 계속 지켜보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정치권 이슈는 여기까지 얘기 나누겠습니다.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이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